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48, 드디어 천일문 완성의 마지막 유닛인 50단어 내외의 긴 기출문장 유닛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문장들은요, 특별한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촬영하기 이전이지만 평소보다 강의가 더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유닛은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긴 문장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게 느끼시죠. 그런데 이런 긴 문장이 수능에서 혹은 공무원 시험 같은 독해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능 난이도 조절, 독해 문제 난이도 조절의 측면에서요. 난이도 조절. 자, 긴 문장이 많아지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능이나 공시나 시험장까지 간 사람들은요, 시험을 포기한 게 아닌 이상해야 애지간하면 긴 문장들을 해석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보려고 준비한 사람들은요, 시험장에 간 그 순간만큼은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을 끌어올린 상태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냐? 바로 이 긴 문장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냐? 첫 문장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문장의 개념과 문단의 개념은요,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문장에서요,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문장의 주어가 짧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이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쉽게 읽어내려갈 수가 있을 거라고요. 오케이. 자, 문단의 첫 문장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장의 첫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문장의 주어를 subject라고 하고, 이것의 의미가 뭐죠? 주제잖아요. 그쵸? 이 주제라는 말을 가진 단어는 subject 말고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죠? topic입니다. 지문의 터픽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게 어떤 거예요? 첫 문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의 길이를 엄청 늘려놨어. 이렇게 두 줄, 세 줄 늘려놔 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문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 감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첫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사고를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채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독해에 있어서 중심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독해 실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문장이 길다고 해서 첫 문장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첫 문장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문장을 꼼꼼히 읽어야 된다. 첫 문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수능이나 공시나 이런 독해 시험에서 나오는 단락의 길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셀 필요가 없어서 세지 않는 것뿐이지만 단어의 개수를 세보면요, 거의 모든 지문들이 단어의 개수가 일정합니다. 매년 일정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 문장이 이렇게 반토막을 차지했어? 그럼 나머지 내용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첫 문장이 길고 어렵고 멘붕을 준다고 해서 첫 문장을 제대로 안 읽었어. 그러면 뒷내용만 읽었어도 원래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독해 문제여야겠지만, 뒷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첫 문장을 오히려 꼼꼼히 읽자. 듣죠? 마지막 세 번째, 독해 구성에 있어서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살피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뭔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첫 문장에선 터픽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한 터픽이라고 하는 건요, 터픽 센텐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리고 우리가 주제라고 부르는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주제와 주제문, 그리고 핵심 내용, 이 세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주제문을 핵심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처럼 설명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용어를 다듬으면 독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 주제라고 하는 건요, 그 지문이 about what, about whom, 무엇에 대한 것이고 누구에 대한 것인지 중심 소재를 가리키는 게 주제입니다. 중심 소재. 핵심 내용은요, 영어로는 main idea라고 하고요.
이 중심 소재, 터픽에다가 그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면 서술을 덧붙이면 핵심 내용이 됩니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흔히 주제라고 부르는 게 이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topic sentence는요. topic sentence는 지문 내에서 이 핵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장 혹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내 핵심 내용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문장, 이걸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흔히 대입파악 문제라고 부르는 핵심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알려준 걸 딱 골랐어. 그런데 보기를 들어가 보면 답이 안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주제문은 곧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주제문인 것 뿐인 거고 지문에 따라서는 핵심 내용을 되게 모호하게만 알려줄 수도 있는 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에서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주제문과 주제와 핵심 내용이란 게 갈릴 것이고 첫 문장의 역할은 보통 무엇이다? 이 주제, 터픽을 알려주는 데 있다. 터픽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첫 문장이 뭐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터픽 센텐스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 원칙은요, 문단에서뿐만이 아니라 문장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제가 핵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터픽 플러스 서술이라 그랬죠. 이거 뭐랑 비슷해? 터픽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죠? 서브젝트라 그랬잖아. 그러면 서브젝트 플러스 서술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지문이 길면 길수록 특히 한 문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문장의 주어를 찾았어. 그러면 얘가 바로 이 문장의 about what이구나. 이 문장은 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고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겠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계속 상기해 가면서 독해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이 팁이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긴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 특히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독해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문 독해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일문 완성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중요해.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긴 문장들을 해석할 때 독해 측면에서도 단락 독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 첫 문장이 길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잔소리를 뒤로 하고 49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길어지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one of the 어쩌고저쩌고 쓰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one of the most demanding and at the same time inspiring aspects까지 하면은 demanding이 1번, inspiring이 2번이 되겠죠. 가장 demanding, 그럼 무슨 뜻이죠? demand가 요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든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그리고 동시에 inspiring. 고무적인 측면은 지금 뭐랑 뭐를 병치시키고 있어요? 뭔가 네거티브한 것처럼 보이는 거랑 뭔가 플러스로 보이는 거, 포지티브하게 보이는 거를 병치시키고 있죠. 이런 측면들 중에 하나는 of translating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번역을 하는 것에 가장 고무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is the potential. 가능성입니다. potential. 잠재력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가능성이라고도 번역하죠. possibility. 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 such creativity. 그러한 창의성의 가능성입니다. 어떤 창의성이냐? That arises. arise. 그럼 생기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what a literary critic has called the childness of children's text. 이렇게 대괄호 치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What, 뭐뭐 하는 것이죠? A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들이 has called. 부르는 것이야. 그쵸?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네. The childness. 어린이다움이라고 부르는 of children's text. 아이들의 글들에서
아이다움이라고 이런 문학 비평가들이 불러온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창의성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childness of children's texts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컬런 박아놓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he quality, 질이야, 특성이야. 누구의? Of being a child. 아이가 되는 것, 아이인 것의 특징, 자질. 이게 바로 뭐라고요? The childness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The dynamic, imaginative, experimental, interactive, and unstable. 여기 있는 단어들. 역동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실험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그리고 비안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바로 childness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대시를 갖다 박아놓고 속성의 예시들을 설명한 것이다. 열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독해 팁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표현을 좀 모아놨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던 것. What we call 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른바 라는 뜻이라고 했죠. What is called 라고 하면은 원래는 what,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문에서 이 주어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니까 what is called 이런 식으로 바뀐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뒤에 보어가 남아있으니까 얘라고 불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So called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what is called로 바꾸기 전에 문장이 what 주어 동사였을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바로 뭐처럼 이 문장에 나온 것처럼 what a literary critic has called 한 다음에 보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문학 비평가가 보어라고 부르는 것, 주어가 문학 비평가가 부르기를 보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장 분석하시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9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94번 문장 더럽게 길죠. The energy output. 에너지 생산, 만들어내는 거, 산출은 그렇죠? From solar panels or wind power engines. 솔라 패널이니까 태양 전지판 혹은 wind power engine이니까 풍력 엔진 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출력은 생산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뒤에 where 관계 부사가 나오고 있네. 그런데 거기에서 most investment 대부분의 투자가 happens 일어나고 있대요. 언제? Before they began producing. 생산, 에너지 생산을 하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대. 이러한 energy output은 may need to be assessed.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when compared. when 다음에 ed 나온 거 보니까 분사구문이죠. 비교되었을 때, 뭐와 비교되었을 때?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대부분의 화석 연료 추출 기술들과 비교되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Solar panels and wind power engines랑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얘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런 비교를 하는 문장에서는 비슷한 구조로 문장이 전개될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where 또 관계부사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랑 비교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얘랑 비교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A larg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put. 에너지 생산, 에너지 산출의 대부분의 비율이 comes, 옵니다. 어디로부터 와요? Much sooner, 훨씬 더 빨리 온대. 오케이? And 그리고 a larger relative proportion of inputs. 더 거대한 비율인데 input, 투입량의 비율이 is applied, 적용됩니다. 언제?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추출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And not upfront. upfront 그러면은 선행투자의라는 뜻이니까 선행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 언제? 동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오케이?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다고? 솔라 패널, 윈드 파워 엔진스랑 퍼슬 퓨얼 어쩌고랑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교가 될 만한 자질이 별로 없어. 지금 문장의 본동사는 may need to be assessed differently. 다르게 평가돼야 된다는 것밖에 없고 다르게란 말이 붙은 거 보니까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속성을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where 관계부사절이라고요. 그럼 관계부사절의 내용을 보니까 관계부사절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다루고 있는 거? 시점밖에 없죠. before이냐 아니면 much sooner 더 빨리냐 혹은 during 동안이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글 내용을 싹 다 이해 못했다고 칩시다. 싹 다 이해 못했다고 쳐. 그러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솔라 패널 같은 거 아마도 우리가 일반하기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들이겠죠. 그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식들은 투자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프로듀싱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오케이. 그런데 fossil fuel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에너지 산출이 윈드 파워나 솔라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풋, 투자도 얘가 지금 인베스트먼트를 가리키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투자도 언제 이루어진다고?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추출하는 동안에, 생산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문장이랑 대놓고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부수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upfront는 뭐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Before they begin producing. 생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 선행 투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치 하나의 단락인 것처럼 맥락적인 독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5번. According to many sociologists, 많은 사회학자에 따르면요, the study, 연구인데 of what our society calls art.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구문 또 나왔죠. 주어, 동사, 포. 우리 사회가 부르기를 예술인 것, 우리 사회가 부르는 예술이라는 것의 study, 연구는요, can only progress, 진보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진보할 수 있어요. 언제? If we drop the highly specific and ideologically loaded terminology of art. 자, 목적어 더럽게 길죠? 여기부터 쭉 전부 다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artist까지. highly, 매우 specific, 특정적이고 and ideologically, 이상적으로 loaded, 쌓여진 이렇게 점철된 terminology, 용어를 버릴 때 뭐라는 용어? of art, artworks and artists. 번역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예술, 예술작품, 예술가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특정적인 이런 용어를 버릴 때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And we replace, 얘가 동사 2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대체시킬 때 이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뭐겠어요? 여기서 터미널로지로 소개되고 있는 artworks and artists, 얘네들 말하는 거겠죠. 얘네를 뭐로 대체시킬 때? The more neutral and less historically specific terms. 더 neutral, 중립적이고요. 자, 중립적이라는 말은 뭐랑 반대됐다 그랬죠? biased 됐다라는 말이랑 반대됐다 그랬죠? 이거 참고하시고 neutral, 중립적이고 less historically specific terms, 역사적으로 덜 스페시픽한 용어들. 그게 뭐예요? cultural forms,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producers 로 대체될 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번역해보자면 문화적인 형식, 형태, cultural products는 문화적인 생산품, cultural producers는 문화적 생산자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를 art, artworks, artists 얘네를 뭐로 바꿔치우자? cultural forms,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producers 얘네로 갈아치우자. 이 문장에서 아주 대놓고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그 이유는 뭐다?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용어들이 더 neutral하고 더 less specific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6번 The consequence, 결과인데요. of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의 결과는 is that 이하이다. Non-scientific approaches 비과학적인 접근들 to reality 현실에 대한 이런 비과학적인 접근들인데 반가운 애 나왔죠? 뭔가 컴마나 대시 같은 건 나오고 그 다음에 including 나오면 such as랑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예시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non-scientific approaches 비과학적인 접근들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얘네 다 제껴버리고 동사로 바로 가볼게요. may become labeled 어떻게 될 수 있다고? labeled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다고요. 뭐라고? as merely 단순히 subjective 주관적인 것으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요. and therefore 그러므로 자 여기서 괄호 잠깐 지우면 subjective 1번으로 놓고요. of little 빈칸 얘를 2번으로 놓을게요. of little account 자 account라고 하면 중요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추상명사인 account 앞에 of가 붙었죠. of가 붙게 되면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하나의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important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of little이니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중요성이 거의 없는 거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름 붙여질 수가 있대요.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뭐뭐의 관점에서 describing, 묘사하는 것의 관점이죠. The way. 방식인데 세계가 그러한 방식,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주관적이고 그러므로 중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딱지가 붙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Non-scientific approaches 이 친구에. 오케이. 자, 그럼 읽어봅시다. Non-scientific approaches가 뭐냐? All the arts, 예술이나 religion, 종교나 personal, emotional, and value-laden ways. 자, personal, 개인적이고, emotional, 감정적이고, value-laden, 가치 판단적인 ways, 방식들이죠. of encountering the world. 세계를 접하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치가 개입되는 개인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Non-scientific approaches라고 일반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과학만 맹신하다 보니까 비과학적인 것들을 전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게 과학 만능주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49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97번 A journey, 여정, 여행이죠. Through the stacks of real library. 진짜 도서관에 그 쌓여있는 것들을 통한 거치고 지나가는 이러한 여정. 즉 무슨 뜻이에요? 도서관을 헤집고 다니는 것, 도서관을 탐험하고 다니는 것, 이러한 것이 has 가지고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To be more fruitful 더 fruitful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이 넘치는 거니까 생산적인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과실이라는 뜻을 강조했냐면요. 우리가 product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제품이죠. product는 뭘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produce를 하면 만들어지는 게 product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fruit도요. 우리가 농장을 가꾸게 되면 생겨나는 게 과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roduct나 fruit 같은 단어들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결과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언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라는 의미로 product랑 fruit가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uitful이라고 하면은 product가 productive 라고 사용이 되면 생산적이란 의미가 되듯이 fruitful도 생산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가 되게 의미 확장이 되는 과정이 되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단어를 외우기도 쉽고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기도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보다? than a trip, 여정인데 through today's distributed virtual archives. 오늘날의 distributed,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분포된
virtual archives, 가상 기록소들. 그러니까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것보다. Because, 왜냐하면 it seems difficult to use. it 가주어 to use부터 진주어가 되겠네요. 이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뭐가? to use, 사용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The available search engines. 이용 가능한, 가용한 그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mulate, 따라하기 위해서. Efficiently, 능률적으로 따라하기 위해서. 뭐를? The mixture of predictable and surprising discoveries. mixture이라고 하면 혼합체죠. predictable, 예측 가능하고 and surprising, 놀라운 발견물들의 mixture, 결합체를 따라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뭔 소리야? That typically results from, 종종 기인한데, 어디로부터 온대, 어디로부터 와요? A physical shelf search, 물리적인 shelf search, 서고 검색이죠. Of an extensive library collection, 방대한 도서관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서가의 서가 탐색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엄청나고 예측 가능한 발견물들의 혼합체를 따라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어려워 보인대. 말이 되게 이상하죠. 이거 천일 비급을 봐도 비슷하게 번역을 할 거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적인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a real library 이거랑 virtual archives 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둘을 같은 것으로 놓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놓고 있죠. 다른 것으로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real library, 피지컬한 이런 도서관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because 이하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search engines라고 지금 큰 따옴표 붙여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search engines 이게 가리키는 게 virtual일까요? real일까요? virtual이 되겠죠. 가상의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근데 어떤 식으로 모방하는 거야? efficiently하게 모방하는 게 어렵다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얘가 지금 덜 좋다고 하는 거,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돼야 될 거고, 지금 more than 표현을 통해서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search engines는 virtual archives의 예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읽어도 대충 알 수 있지만 논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To emulate the efficiently 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싹 다 real library에 관련된 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surprising한 discoveries의 믹스처가 생겨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믹스처가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믹스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result from이라고 하는 대놓고 cause and effect의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 이 뒤에 원인이 나올 건데 그 뒤에 원인으로 뭐가 나왔어? physical search, 물리적인, 육체적인 서가 탐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physical shelf search는 이 문장에서 반대되는 키워드가 뭐죠? 얘랑 반대되는 키워드? search engines. To use the available search engines. 얘가 반대되는 키워드가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으시죠? 직접 보면서 얻어가는 게 플러스 알파로 더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 real library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8번 문장. 498번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photographs 사진들이 did such an excellent job of representing things. such a 혁명 구조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어떤 일? of representing things. 사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대단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사물들을 묘사하는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painters,
자, photographs랑 painters 하면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소 상반된 개념이에요. 다소 상반된 개념이란 거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For painters, 화가들은요, were freed, 자유로워졌어. 뭐 하는데 자유로워졌어? Look inward, 내면을 바라보는데 자유로워졌고요. And represent, 드러내는데 더 자유로워진 거죠. Things, 사물들을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rendering, render 그럼 무슨 뜻이죠? 표현하다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표현하면서, ing, emotion, 감정을 in the color, 색깔로 표현하고요. volume, 양감을 표현하고요. line, 선을 표현하고요. and spatial configurations, configurations 이거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닌데 나오면은 힌트가 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이 단어 좀 외워두세요. configuration 그러면 구조, 배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patial configurations 그러면 공간적 배치를 표현하면서 native to the painter's art, native라고 하면은 누구누구의 고유한 이런 의미가 되죠. The painter's art, 화가의 예술의 그림의 고유한 그러한 뭐 공간 배치 선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그들의 상상력에 있는 그대로 사물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뜻이야? 지금 뭐랑 뭐랑 대비시키고 있어요. photographs랑 painters 이 art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데 photographs는 뭘 잘한대?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 in the world. 제가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여기서 they는 things입니다. 사물. 제가 아까 이상하게 해석한 것 같아서 things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사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뭐라고 해석했는지는 이따가 영상 다시 되돌려 보면서 저 혼자 수치스러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사물을 드러내는 데 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페인터스들은요, 원래 옛날엔 어땠어? 사람들 초상화 그려주고 이거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사진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대체해주게 되니까 뭘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Look inward, 내면을 바라보고 represent things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이 in the world에 존재하는 것 말고 어디에 존재하는 거?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묘사할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역할이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과 고유의 영역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9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99번. 자, 일단 구문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so 나와 있죠. 그리고 so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이 나와 있어요. so that 구문입니다. 됐죠? 근데 보니까 so slow and so painful is 이렇게 나왔네. 딱 봐도 얘네 형용사니까 보어로 사용이 됐을 거고 is는 동사죠. 이거 뭐예요? 보어 도치네. 자, 그렇다면 매번 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치와 도치의 개념을 조금 구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애, 하나는 도치를 일으키는 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를 우리는 목적어 전치라고 하고요.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어 전치, 두 번째 부사어 전치, 세 번째 보어 전치. 자, 그렇다면 이 부정어, 부사어, 보어 얘네들도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데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처럼 도치였고요.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다른 말로는 SAI, 주어 조동사 도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부사어와 보어는요, 그대로 도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대로 도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어 동사 도치, SVI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 전치는요, 문장 내의 특정 요소를 그냥 맨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 이게 전치가 되는 거고, 도치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든 조동사든 얘네의 어순을 바꾸는 게 도치라 그랬죠.
아무튼 여기 보니까 보어부터 맨 앞에 튀어나와 있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 보어 도치가 일어난다. SVI inversion이 일어나게 된다. 보니까 그럼 주어가 뭐라는 겁니까? The process.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쵸? So slow and so painful. 매우 느리고 매우 고통스러워서 is the process. 과정이 어떤 과정? Of mastering a technique. 하나의 기술을 숙달하는 과정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워서 whether of handcraftsmanship or art. 수공예이든지 art, 예술이든지 간에 이러한 기술을 숙달하는 것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워서 and 그리고 so imbued, imbue라고 하면 고취하다, 불어넣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So imbued are we. 우리가 매우 고취되어서 뭐에? With the need, 필요성에 of education, 교육의 필요성인데 for the acquirement of knowledge,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고취되어서 that 우리가 are taken aback by the realization. are taken aback 그러면은 깜짝 놀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realization,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인데? that all around us are creatures. all around us. 이거 부사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부사어 도치가 일어나겠네.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are creatures.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carrying on the most elaborate technique. 가장 elaborate, 정교한 기술을 carrying on, 나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자각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going through, 거치면서 the most complicated procedures, 가장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면서 and 그리고 possessed of the surest knowledge without the possibility of teaching. possessed of, 얘가 지금 병렬 연결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carrying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creatures가. 소유한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of the surest knowledge, 가장 확실한 지식이죠. without the possibility of teaching, 가르치는 것의 가능성 없이, 즉 교육하지 않고도 가장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것도 조금 맥락적인 독해를 해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런 creatures가 누구랑 대비되고 있어요? 우리랑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creatures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과는 달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뭐 없이 without the teaching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치는 거 없이. 그렇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 문장, 우리에 대해서 서술한 문장들에서 제가 하늘색으로 밑줄 친 얘네들하고 대비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mastering a technique, 얘가 바로 정교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the need of education for the acquirement of knowledge,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크리처들은 어떻다고요? 티칭하지 않고도 가장 확실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 50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00번 문장은요, 500번 문장으로선 참 맛이 없는데 특히 맛이 없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밖에 안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investigations, 연구인데 into the economics, 경제학에 대한 연구인데 of information, 정보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는요 encompass, 포괄합니다. a variety of categories, 매우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놓고 뒤에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including, such as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고 이 뒤는 전부 다 뭐다? 예시의 열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읽으세요. 안 읽어도 파악할 수 있겠다? 읽지 마세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니까 읽어볼게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세미콜론들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열거의 경계선을 찾는 것도 너무 쉬워. cost가 1번이 될 거고요. the effects 얘가 2번이 될 거고 세미콜론 뒤에 savings가 3번이 될 것이고 또 세미콜론 뒤에 the effects가 4번이 될 거고요. 또 세미콜론 뒤에 the effects가 5번이 되겠죠. 진짜 그냥 열거예요. 그럼 길이만 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The costs of information and its service. 정보와 그것의 서비스의 비용.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정보의 영향. The savings. 절약인데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효과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절약.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생산성에서의 정보의 영향.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특정한 agencies. 이거 기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기관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 기관들은 또 뭐냐? 열거의 열거로 또 나오고 있죠. such as가 corporate, technical, and medical libraries on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 제가 해석을 하다 말았네요. effects on 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on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특정 기관들의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조직들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corporate 기업의 technical 기술의 and medical 의학의 libraries 같은 agencies를 말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00번 문장 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표현 몇 개 정리해놨는데 제가 괜히 여기다가 옮겨놔가지고 설명해야 될 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 보면은 possessed라고 하면은 원래 홀린, 그 귀신에 홀리는 거 있죠? 이렇게 사로잡힌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해석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일 거고 이 의미는 사전에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문법 체크 같은 것들을 뒤져보면은 be possessed of가 posses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아래 be 플러스 형용사 분사 of가 나오게 되면 뭐랑 똑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타동사랑 똑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be careful of는 뭐랑 똑같겠어? care 이랑 똑같을 거고요. be descriptive of는요? describe랑 똑같을 거고, be destructive of는 destroy랑 똑같을 거고, be productive of는요? produce랑 똑같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고 번역의 가능성을 넓혀 두시면 앞으로의 번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요, 문장 자체는 설명할 게 없어서 원래 짧게 끝났어야 되는데 유기적 독해를 해보자는 둥, 문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둥 하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43분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일문 완성 500문장을 모두 끝내게 되었고요. 이 강의를 만약에 저와 함께 1강부터 쭉 봐오신 분들이 있다면 현재 수능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구문 교재를 독파해내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고, 정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험 역사상에 몇 없는 성실하고도 대단한 수험생으로 남아있으실 겁니다. 2001년 완성으로 공부하시는 순간마다 제가 최대한 문법에 대해서 그리고 단락 독해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구문이지만 사실 4줄짜리 구문을 가지고 한 문장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잖아요. 단락 독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시중 문법 강의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의 맛을 익혀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도 학부 수준 문법책이나 수능 문법책, 공시 문법책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주 긴 업로드 주기였고 약 1년 동안 촬영한 강의이지만 혹시나 끝끝내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 혹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섬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